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두천 천하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희가 나이대별로 쭉쭉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또 몇 살에 어떤 띠 차례가 다가왔을까요? 58세 원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8세가 되신 원숭이 띠 분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분들의 신년, 새해 운세 좀 알아보기 전에 좀 이분들의 특징이죠. 뭐 이분들만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도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 아, 재주가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왜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네. 재주를 너무 피워서 올라갔다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 근데 머리도 좋으세요. 그리고 손의 재주들이 많으셔가지고 손재주들이 되게 많으시다 그래. 이분들은. 욕심도 있고. 알겠습니다. 뭔가 그러면 약간 욕심이 있으면서 손에 재주도 많다는 건 약간 이분들은 직업이 좀 다양하겠네요. 다행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나요, 선생님? 개개인마다는 틀린데요. 막 이제 힘들게 사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이혼하고 신랑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이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랑 잘 만나가지고 뭐 내조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끼도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제주 끼도 제주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리고 홀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이 좀 많으시죠. 내가 먹고 내가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 복도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땠어요, 선생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 이분들은. 인간 본내도 좋아하셔. 아, 그래요? 그리고 외로움증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제 아는 인연줄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연결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의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배려? 남을 좀 많이 배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 떠는 것처럼 잘 챙겨요.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막 잘 챙겨줘.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고 내 식구처럼 막 이렇게 챙겨주는 성향이 있으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자기 사람은 잘 챙기는 느낌인가요? 네. 그럼 이분들은 주위에 사람이 그래도 막 없진 않겠네요. 없진 않아요.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은 내 재주를 많이 써먹지를 못했다. 연세에 비해서 이제 뭐 30대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대부터.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못 해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다는 분들도 많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 좀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분들의 2024년은 좀 어땠을까요? 2024년도에는요, 이분들이 나가는 삼재였잖아. 네. 원숭이들이 제일 힘들었어. 건강으로 쳐야 돼, 이분들은. 아니면 금전이 새어나가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힘든 원숭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2024년 말고 2025년은 어떤 또 운기로 한 해가 돌아갈까요? 2025년도는요,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2024년도에 힘들었던 걸 만회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변화를 주셔야지. 생각의 변화도 주셔야 돼. 내가 이제 못 해봤던 거 이제 나이 있다고 해서 안 하지 마시고 네네.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하세요. 뭐 돈이 없어서 못 해요라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예?
그래도 하고 싶은 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투자, 시간이 아까워요. 이거는 핑계뿐이 안 되거든. 네네. 맞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도 야망이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네. 어떤 거에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아, 내가 나이 먹어서, 뭐, 이제 좀만 있으면 내가 60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건요, 핑계예요. 나이 먹어서도 공부를 하셔. 그리고 이 원숭이 분들이요,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네네. 원래는 공부를 풀어 먹어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공직자도 있어야 돼. 공부해가지고 해외로 쪽으로도 있어야 될 분들도 원래는 많았거든. 네. 근데 그쪽으로 못 가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냥 하시면 돼. 취미 삼아서 그냥 여건 되시면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그 정도의 머리가 되시니까. 네네. 남한테 뒤지지도 않아, 이분들. 그래요? 말빨 죽여, 그리고. 말도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것들을 새로 약간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 말씀이시죠? 자격증 따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배워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100% 댓글에 이렇게 나온다. 나이가 있는데요. 100% 온다 이제. 근데 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그래서 뭐를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그러면 도전을 해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한테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변화를 주시면 괜찮거든, 이분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이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이 작년에 건강으로 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건강이 또 나오세요. 이제는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가 챙기셔야 돼. 그리고 요즘은요, 감기도 업그레이드가 됐어. 맞죠? 어떤 병이 오고 어떤 게 올지를 몰라요. 근데 원숭이 분들이 열심히는 살았다 그래. 네. 열심히 살아서 내 건강 내가 제대로 못 챙겼다고 그래요. 돈 아까워서 못 가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도 많다 그래.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건강을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강 쪽으로 많이 희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건강 검진을 한번 더 그럼요. 받아본다든지 뭐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있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일사년에 이 58세 분들 알아봤는데 이분들의 뭐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영상을 보고 막 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 사람마다 살아온 삶도 다르고 그럼. 뭐 조상분들도 다르고 이게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이건 약간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하시다면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 걸면 되지 뭘. 이제 선생님께 이제 직접 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자세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58세 이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58세 원숭이 분들, 자, 작년 수전에 힘드셨던 분들은 엄청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다고 그러셔. 그리고 2025년도는 이제 새해도 이제 새해잖아요. 2025년도 새롭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힘든 고비 넘어갔으니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하세요. 눈치 보시지도 마시고 남 눈치 볼 거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남 눈치 볼 거 없고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0 먹은 할머니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하세요. 도전을 많이 하시면 더 좋아. 그래야지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재밌다.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드셔야지 더 건강하세요. 그리고 건강도 운동들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도 안 좋고 먹는 음식들도 그렇고 입맛 없으시는 분들 그래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다른 분들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2025년 울산연에 우리 58세가 되신 원숭이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58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인생이 많았을까요? 아유, 답답증이 많구나.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숙향전이 고담이고 삼국지가 들머리야. 정말 이분들은 특히 진짜 부모도가 없어. 어릴 때부터 객지품팔 많이, 외국에도 많이 나가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덕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면 거의 80%는 없다고 봐야 돼. 그만큼 내가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하수라. 그래서 사실 눈치가 빠르고요.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지식하신 분이 많아요. 눈치가 빠르면서 고지식한 거,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 소리가 나거든. 네. 올 뿐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이 금전은 풀렸으나 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했던 사람이야. 근데 활동했던 사람이 집에서 이제 누굴 좀 케어를 해준다. 네. 이런 상황이 오면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활동을 함으로써 더 오히려 생기고 본인한테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쉬는 게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언가. 네. 하기 싫어도 그냥 만들어 보면 여러 가지 해보면 이제 거기서 맞는 거야. 그리고 올해는 상문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상문줄. 상문이 들어와 있으면 집안의 곡소리.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가까운 아주 그냥 지인이 진짜 너무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뭐 안 좋은 일이 좀 생긴다든가 그런 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 58세라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원인은 좀 어떤 거를 좀 보여주시는 건지. 돈이지. 왜냐면 내가 벌어서 가정도 살려야 돼. 지긋지긋하게 예를 들어서 신랑이 덕이 없으면 남편도 도와서 내가 피해를 많이 봐야 돼요. 항상 이게 보면 이분들은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적으로는 내가 금전의 복은 있는 사람이거든. 네. 그걸 야무지게 가는 사람들은 지금 뭐 빌딩 지고 어쨌든 내가 임대사업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해. 마음이 여려. 자존심 세고 마음도 여려. 혼자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위 사람한테 좀 두들기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꼭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걸 조금 풀어주는 거거든. 눈물은 솔직히 흘리는 게 뭐 자존심 때문에 막 안 울라고 하는 것보다 눈물은 이 가슴 속에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화기증을. 그러니까 한 번씩은 좀 그런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사신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더 멋있게 사실 수 있다. 근데 올해가 고비다. 내년까지는 조금 좋다 나빴다 한 달이 좀 한 달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만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네네.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면은 울산에 그래도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분들이 집 산을 옮기는 좀 들어와 있거든요. 내 성주, 상무는 있지만 내 성주가 좀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래서 내가 큰 집을 살아도 더 큰 집을 가고 싶고 또 지금 있는 집이 좋지만 좀 좁아서 조금 큰 집을 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거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그럼 이사라든지 뭐 그런. 이사 운이 있어요. 이사 운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또 작년까지 또 삼재였잖아요. 네네. 그 기운이 아직까지 좀 안 나가신 분들도 좀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원래 이렇게 합의가 들면은 그러니까 삼재가 좀 나가고 올해가 또 합의가 반합이거든요. 산합이라고 해서. 근데 운기가 나쁘지는 않는데 실선 전보러 오신 분들이나 보면 생각보다는 좀 실속이 없어요. 너무 바쁘지만 실속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건 사람이 차이야. 내가 지난번에 손님한테 그래도 저기 뭐야 10억 벌든 20억 벌든 30억 벌면 되잖아 그랬더니 100억 이상은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건 사람이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올 한해 그럼 가장 좀 활용하면 좋은 달은 몇 월 달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남은 달 중에서? 저는 8월 9월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 달에는 금전도 풀리고 내가 문서를 잡고 싶었던 거 그것이 좀 풀려가는 형국이고 또 인연법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거나
재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경우 나쁘진 않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희망 주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 보면 정말 재능도 많고 똑똑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소심해. 그래서 혼자서 국리구상을 많이 하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남한테 말을 털기가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저는 그걸 좀 두들기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사람들한테 내 속을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너무 떠드는 것도 안 좋지만 조금은 본인이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 본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부분 제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좀 본인을 위한 인생을 좀 살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더 좋은 또 하루를 좀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 원 없이 살았을 거야. 초반에 복이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야 이분들은. 근데 이제 후반기 달릴 때는 내가 남을 케어해 해주는 거는 조금 부족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감이 자꾸 든다 이 소리가 들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멋있게 사세요. 네,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와봤고요. 네. 먼저 원숭이띠 분들의 팔자 자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이분들이 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2025년 을사년에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하면은 아주 재주가 많죠. 창의적이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일욕심도 많지만 또 한 가지를 꾸준하게 이게 사무직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일보다 이 일도 해봤다가 저 일도 해봤다 욕심도 많고 그러면서 성격은 온순한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날카로워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서 그리고 원숭이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남이 잘 되는 거에 약간 질투심이 많아요. 그리고 돈 욕심도 되게 물질적인 거에 욕심도 많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약간 싫은 소리도 이기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죠. 하지만 이분들 보면 자기애가 더 강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런 감정 분위기를 잘 읽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어디 내놔도 뭐 사람들하고 안 섞이지 않아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성격도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계산도 되게 빠른 분들이 원숭이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원숭이띠들이 삼재였잖아요. 네. 올해 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이제 삼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올 연초가 좀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럼증이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삼재의 여파의 잔재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시끄럽다고 하지만 올해 그래도 그렇게 막 나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원숭이띠들이. 자, 그럼 볼게요. 자, 22살 갑신생 2004년생 원숭이띠 분들 올 한 해가 좀 불안정하다. 갈등, 방황.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가 저거 하는 게 맞는가 부모님하고 갈등도 있을 거고요. 이제 22살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재수해 가서 또 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사회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유학을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갈등하고 방황하는 해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게 맞나 이거를 너무 갈등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차게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하고서는 나가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공부면 공부 아니면은 직업적인 일로 직장이면 직장 딱 결정을 해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고민이 풀리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서는 어떤 게 나을까 얘기도 조언도 들어보고 부모님하고 자꾸 갈등만 있다고 하지만 부모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대화로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신다면 얼마든지 올해 내가 뭐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되면서 그 갈등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많이 나눠봐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래서 결정을 지어라. 그래서 올해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결정 짓고 확 치고 나가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집에만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올 한 해가 좀 시끄럽다고 하지만 뭐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나이를 보면은 34살 임신생 분들이에요. 임신생 분들이면은 작년까지도 되게 고비가 많았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돈은 벌었어. 안 만진 건 아닌데 돈이 좀 흩어졌다. 돈이 많이 새 나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좀
이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고 이직은 좀 연초에는 하지 말고 하반기로 뒤로 가서 이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올해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요. 나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좀 노력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새로운 인연자도 들어와요. 새로운 뭐 인연이라면 남녀 사이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는 뭐 그런 인연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이 나와요. 올해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조금 얻을 수 있는 해. 하지만 올해 큰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좋아지니까 지금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반기로 가면 괜찮아지니까 그거를 조금 화나는 거를 좀 이렇게 다져 눌렀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경신생 46이죠. 46 경신생 분들 보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죠. 사람들한테 많이 치고요. 모든 일을 막 이렇게 일을 한 만큼 이 인정을 못 받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집안에서든 회사에서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은 이거를 좀 남한테 많이 뺏기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약간 성향을 보면은 마흔여섯 경신된 분들 보면은 내가 꼭 아니어도 되는데 꼭 이건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고선 자기가 일을 더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화에 자꾸 넘어가. 너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그 책임감을 좀 내려놔도 되는데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대가도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있는 무조건 없진 않아요. 있는 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외롭다. 허탈하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시 여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놔라. 내려놔야지 된다. 좀 내려놓다 보면은 이런 화 그런 게 좀 사그라질 거다. 46 이 경신되는 부분은 진짜로 마음고생, 몸고생, 사랑고생, 디기도 많이 디고 집안에다 헌신도 많이 하는데 정말 내 거는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그리고서는 허탈해, 허무해. 근데 올해는 이런 걸 좀 내려놓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직이나 이독이나 뭐 이사나 이런 운이 좋거든요. 하기 때문에 올해 노력한 결과가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 안 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투자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남들한테 좀 잘 당해. 약은 것 같은데 많이 당해. 이분들 보면 진짜 46 분들은 경신생 분들은 정말 많이 당하는 거 봐가지고서 더 이상 이제 남한테 당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분들 특히 고집이 세거든요. 남이 조언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받아들여라.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 내 고집, 내 주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올해는 좀 손해 안 보고 그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나이로 보면은 58 무신생 분들이죠. 무신생 분들 보면은 삶의 고력이 진짜 많아요. 집에서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를 봤을 때 남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약간의 한량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을 보면은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은 약간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일찍이 이혼하시고 그냥 여장부로 사셔. 대부분 58의 이 무신생 분들은 여장부로 살아요. 올해도 좀 시끄럼증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시비, 구설, 관제 이런 게 조금 들어와요. 앞이 보이지 않고 갑갑한 형국이니 이거를 어찌 헤쳐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부간에 만약에 이혼을 안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부의 갈등 이것 때문에 집안 가정에 시끄럼증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식 때문에 소갈이, 신랑 때문에 소갈이,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전으로 얽히고 성격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가 나와요. 올해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은 진로 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이나 뭔가 이직을 하든 이런 거는 올해보다도 내년 9수라 가지면 오히려 내년으로 미루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이분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화병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러니 위, 머리 이게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소화기 계통 아니면은 이제 머리 혈관 계통 너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거 병원 좀 다니면서 몸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화를 좀 누그러뜨리세요. 뭔가 안 된다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조금 뒤로 나이를 본다면 환갑이 넘어야 운이 튼다 그 얘기가 나와요. 무신생 분들은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2저 병신생 분들 보면요. 올해는 이분들은 그래도 괜찮네요. 작년까지는 힘들고 답답했던 그게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거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집 이사나 아니면 매매나 뭔가
사업적이나 이런 게 일이 안 풀렸다고 하는데 올해는 답답했던 일들이 좀 해결되는 해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활동이 더 바삐 움직일 수 있는 해. 자꾸 사람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인연들이 이렇게 나이 드셨어도 사업적이든 주변에 인덕이든 이런 귀인들로 이런 외부적인 사람들이 인연이 많이 들어온 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인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해라고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몸에 칼을 댈 수도 있어요. 사고수 같은 게 비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세들 있으신 분들 등산들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실 때 좀 조심하셔라. 낙상수나 이런 사고수가 비치기 때문에 건강하게만 유지하시면은 올해는 좀 자손 때문에도 웃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일이 잘 풀려서 웃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누군가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56년 병신생 분들은 올해 좀 웃을 수 있는 해, 힘들었던 게 해결되는 해라고 비춰져요. 알겠습니다. 네. 원숭이띠 분들 뭔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네. 뭔가 운이 변화하고 새로운 좀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인 것 같아요. 좀 들어오긴 해요. 삼지가 이제 끝났으니까 네. 올 초까지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옆에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풀리는 운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뒤로 갈수록 운기가 상승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는 원숭이띠 분들도 너무 이렇게 조바심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너무 큰 고민이 계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셔서 네. 해결책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